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21년 동안 부정선거 투쟁을 해오시고 투쟁 중에 1년 10일 구속이 되셨고 그 법원 보석으로 지금 석방이 되신 이후에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지금껏 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정선거의 산증인이신 한승준님의 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전자개표 및 사무에 대한 부정선거 및 선거 무효 판단과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번 집에 나오시고 많아요. 이번 집에 나오시고. 맞아, 이거 맞아.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승철입니다. 예. 화면이 뜨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을 2번 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부정선거 하는 걸 보고 내부 투쟁을 하다가 끝까지 투쟁을 하니까 제가 거기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모든 증거를 지금 다 찾아놓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100%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과 검찰, 그다음 정부, 언론이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이 부정선거는 어떤 사건이냐면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최고 큰 부정사건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 자치단체 선거나 지방 의원 선거에서 제대로 정상적인 투표와 개표를 거쳐서 당선돼야 됩니다. 그 과정에 조작 증거도 나오고 부정선거 증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이거는 그 선거법은 헌법입니다. 선진국이나 저런 나라에서는 생활헌법이라 가지고 잘 고치지 않습니다. 그 선거 문화가 형성되면 그 문화에 따른 선거가 계속 되어 오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독이 우리나라 선거는 좀 제도가 좀 틀립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딴 나라의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는 많이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면 유럽이나 아프리카 기타 등 나라는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끝나고 나서 바로 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 투표가 잘 될 것 같은데 그 옮기는 과정, 모으는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전자개표기 도입에 따른 제도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옛날 변화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전자개표기만 도입했습니다. 자동으로 부정선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국민들만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당 다 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정당은 민주당, 국민의힘, 그 다음 정의당, 기타 공소정당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부정선거에 관한 이 사람들이 함께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화면을 좀 띄워야 돼요. 아직 PDF는 못 하면 되고 예. 이거 일단 읽어놓으면 다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예. 다음이라고 말씀해 예. 오늘은 전자개표기가 어떤 장비인지 왜 부정선거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화면을 보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전자개표기는 중앙선관위가 제작한 선거에 쓰는 장비입니다.
그러면은 중앙선관위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공개 입찰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증거 자료에 의해서 이 부정선거를 설명할 겁니다.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선관위가 개표장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바로 부정선거가 됩니다.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개표기는 선거법 불칙 5조에 의해서 사용을 엄하게 규정을 내뒀습니다. 불칙 5조는 뭐냐면 제목명이 전산조직이라는 개표입니다. 전산조직이라고 하면 지금 컴퓨터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글로 전산조직이라고 선거법에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전산조직이란 개표만 전산조직으로 자동 시스템으로 개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칙5조에는 선거의 범위를 딱 정해두었습니다. 보궐선거 등에만 해요. 보궐선거 등이 뭐냐면 한글로 해석하면 전 선거를 말하는 거지. 그것이 아니고 공직선거법 35조 4항에 보궐선거 등이란 무엇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뒀습니다. 그 보궐선거가 재선거, 보궐선거, 정원선거, 연기된 선거 네 가지 경우만 사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복잡하게 단서를 넣어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할 경우에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 정당의 승낙을 받아요. 한 번도 정당에서 승낙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 부정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이 뒤집어쓰기 때문에 절대 승낙을 안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해킹이라고 하시죠. 언제든지 해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해킹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막을 수 없어요. 해킹은 지금 현재 과학기술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국방선도 떨리고 영국 재무선도 떨리고 다 떨립니다. 해커들이 들어가서 전자개표기는 어설픈 컴퓨터 시스템을 불러합니다. 그러니까 해커가 들어가서 언제든지 조작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 증거가 이미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법원 투표지 검증에서 해킹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전자개표기는 컴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킹을 막을 안전장치를 해야 두라는 것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을 하는 공식 용어로 운영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보관하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개표장에 전산 전문가를 반드시 위촉해서 문제에 대응하라는 강행 규정을 만듭니다. 강제로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그 불칙5조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라 했죠. 전산조직이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거짓말을 하면서 빠져나가는가. 중앙선관위가 국민들 상태로 제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언론으로 많이 알렸습니다. 전산조직을 사용해서 전자개표기를 돌린다고 국민들에게 공시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공식 명칭이 전자개표기다. 이것은 전산조직이다 하면서 알렸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16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 선거무효소송에서 부정선거가 사실상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그 대법관들이 판결문을
사기 판결문을 만든 것입니다. 즉 간단한 말로 부정선거를 공명선거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이후로는 선거 때마다 자동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납니다. 국민들은 모르지만 자동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은 몰랐습니다. 왜 모릅니다. 이 내용을 언론에서 알리지 않아서 전혀 모릅니다. 지금도 모르시는 분이 여기 대부분입니다. 왜 그래 됐냐면 그 선거무효소송 판결이 판례로 적용하면서 부정선거를 양산하는 그 판결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판례를 경쟁하라고 바꾸려고 선거무효소송이 수도 없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판결한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 중앙선관위 공문정보와 법원 결정문을 볼 적에 이것은 완전히 허위사실을 판결한 것이다. 이렇게 선거소송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특히 2000년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인천시 연수구를 기준해서 선거무효소송이 140곳이 제기됐습니다. 연수구에서 제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을 변호사들과 원고들이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증거를 인터넷이나 여러 곳에 게시를 하고 올려놨는데 그 뜻이 어떤 뜻인지 모르고 몰라서 선거무효소송에 쳐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기각됐지만 재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불체고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장비이다. 사용만 하면 아까 그 4가지 선거만 사용한다죠. 그것도 사용하려면 뒤에 단서를 준 정당의 협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 개표장에 전산 전문가를 위촉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선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딴 사람들에게 전할 적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하느냐, 이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 용산이다, 이거는 선거법 위반했다, 이렇게 하면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유능하다든가 그 사람이 명망가라든가 이러면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서 그 사람을 몇 년 동안 법원에서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또 막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중에 최고 큰 것이 전자개표기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사전투표용지 받았기.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라고 엄청난 사람들이 투쟁을 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국민들은 증거를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부 국민들은 어떻게 탄압을 받았느냐, 부정선거가 아닌데 부정선거를 한다면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당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의원을 나가서 무죄로 된 사람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의원으로 법원에 직접 가보니까 검사도 선거법을 모르고 판사도 선거법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라 검사라 해서 우리나라 법을 전부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했던 그 분야만 알고 있지 일하지 않는 분야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선거 사범인 경우에 제가 자칭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라 해서 증인으로 가서 지금 계속 법정에 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연로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7살 때 제가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가야동에 살았습니다. 7살 때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폭포산 경찰서라고 전포동 가까이 있었는데 이 경찰서에서 그 부정선거 시위하는 학생들, 국민들을 상대로 총을 쏘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면 일대, 가야동 일대가 난리가 났죠. 이제 혁명 그거로 난리가 났는데 4.19 혁명이 그것으로 일어났는데 저는 어릴 때 그것을 봤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근무하면서 절대 부정선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조위원한테 부정선거를 보고 투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쉽게 부정선거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내부에 저항하고 직원들하고 저항하고 싸웠단 말입니다. 싸웠는데 이 부정선거를 끝까지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친노라는 세력들, 노사모. 제가 노사모 때문에 선거 관련해서 단속한다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를 경찰, 검찰을 연행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히틀러 시대에 독일에서 일어난 그 선전선동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그것을 적용한 사람들이, 선거에 적용한 사람들이 노사모예요. 그리고 정권을 획득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정권 정치기에서 계속 눈에 보이지 않게 조정하고 지금 법조까지 완전히 장악된 것 같아요. 뭐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까지 다 장악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바른 것 같으면 아무 말을 안 해요. 국민들을 선전선동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봤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때로는 민주당이 당선될 경우에는 한나라당에서 같이 투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나라당이 당선됐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우리한테 도와준다고 투쟁을 했습니다. 제가 속았죠. 이 부정선거 앞에는 여야가 없고 좌우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모여가지고 부정선거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헌법의 정신이고 헌법의 원칙입니다. 법치주의 원칙이고. 그러한데 우리나라 국민들을 전부 다 진영의 논리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한쪽은 우파다, 한쪽은 좌파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선거를 결국은 자기들은 옳게 행동했는데 부정선거를 막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선관위 노조위원장을 2번 했지 않습니까? 정치 위에 고위층하고 노조위원장인 저하고 많이 접합니다. 직접 접합니다. 친구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고 거기에는 자도 없고 우도 없고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고 형님 동생 한 패거리 당파만 똑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국민들은 자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민족주의다 뭐다 갈갈이 찢어 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저도 처음에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한 통 쏘이고 밑에 그렇게 나눠놔야 나는 우파야 하면서 우파의 표를 얻어가 국회의원 되고 나는 좌파야 하면서 좌파의 표를 얻고 국회의원 되고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하면서 그 표를 얻는 거예요. 그렇게 국회의원 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낸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세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전하는 이상
여러분들은 자칭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셔서 이 세상을 바로 가게끔 여러분들이 압력을 넣고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단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온 거예요. 21년 동안 투쟁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투쟁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잘 살아서 뭐 100년, 200년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가진 분들은 없습니다. 거의가 정의가 있고 건건히 먹고 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투쟁을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자기 경제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세월이 흐르면서 다 떠나버립니다. 21년 동안 그것을 경험해보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렇다 해서 잘 사는 사람 욕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는 못 사는 분들, 그분들도 욕하지 마세요.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한테 중요한 사건인지도 모르고 계신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 말이 거짓말 같으면은 여러분들 요즘 잘 살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저런 데 여행을 가시면은 특히 서부 유럽에 여행 가시면은 거기는 대혁명 사상이 전부 뿌리 박힌 곳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사상이. 가셔가지고 카페에서 프랑스 사람이나 이탈리아 사람을 만나면은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통역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래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프랑스 국민들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아가지고 벌떡 뜁니다. 우리 프랑스에서는 절대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렇게 유치원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정치 활동 교육을 역할 분담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받는다. 만약에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국민들이 뭉쳐서 광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어깨동무를 해가지고 구호를 외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정치인이나 프랑스 정부 공무원들은 부정선거를 할 생각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갔습니다. 이탈리아에도 비슷했습니다. 스위스 가서 또 물어봤어요. 스위스도 비슷했습니다. 독일도 비슷해요. 유럽은 이런 정치 선거 제도가 거의 비슷해요. 유럽은. 우리 한국하고 일본은 많이 틀리는데 그게 좀 달랐어요. 다르고 그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훈련을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민주화 세력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민주화 될 줄 알았어요. 그분들은 민주화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서 제도화 시키나야 돼요. 제도화 시키나서는 2020년 4.15 부정선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60년 후에 2000년 4월 15일 날 딱 부정선거가 대대적으로 터졌습니다. 국민들이 평상시에 얌전하게 계시는 분들이 그때는 최고의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선거를 모르고 정치를 몰라도 선거판을 보면 감각적으로 아 이번에 여당이 이겼다 야당이 이겼다 어떻게 됐다 느낍니다. 그 감각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 뭐냐 하고 들어가니까 부정선거였어요.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 터졌어요. 그리고 4.15 부정선거라고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선거에 더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선거에 더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상부대선 그때도 부정선거를 해버렸어요. 자동으로 일어나요. 자동으로. 지방선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개인은 양심이 있습니다. 개인분들은 다 양심이 있어요. 집단, 단체, 정부, 법원, 검찰, 국회
그 집단은 양심이 없어요. 제가 21년 동안 봤는데 그 집단은 양심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집단이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는 흥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보니까 21년 동안 보니까 대한민국의 집단들은 양심이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집단에만 들어가면 양심이 없어진다.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부정선거로 그런 것을 다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이 나라가 진짜 살만한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만들어져서 국민들의 희망이 커져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역동성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놔야 이 나라가 앞으로 강소국에서 강대국이 되고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년 동안 투쟁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것을 확인해보고 다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느냐?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서는 약간만 자극만 주면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모성이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성이 작동되면 부정선거 전부 다 투쟁 뭡니까? 이런 물리적인 충돌이 없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제가 모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모성을 모릅니다. 여기는 지금 남자분도 많고 여자분도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정당에서 제가 옛날 그 여당 심하게 투쟁할 적에 하도 정당 사람들이 만나면 피 터지게 싸우기 때문에 정당이 예산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서로 화해를 시키고 부드럽게 살자고 했습니다. 1차에서는 사람들이 다 얌전하게 잘 지나갑니다. 2차 술을 먹고 3차 가면 피 터지게 싸웁니다. 가면 당이 터지는 다음 간부들, 당간부들. 그걸 2, 3년 해보니까 그런 것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늘 피 터지게 싸우니까. 그 다음 여성 부장 이상, 정당 여성 부장 이상을 여야 정당 할 것 없이 모아서 간담회를 해봤어요. 굉장히 긴장했죠. 또 여성들은 머리 뜯고 사오가 싶어가지고 3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여성들은 고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어떻게 남성 간부들은 전부 다 싸움을 해가 난리가 나는데 여성 간부들은 왜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여자들은 인생 사는 목적이 뭐냐?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행복이 뭐냐?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손자가 잘 되고 나무 자식 잘 되고 나무 손자가 잘 되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 말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 진짜 이거 모성이 대단하구나. 만약에 대한민국 여성들이 그런 식으로 통합하면 부정선거 열심히 하면 한 달 만에 해결될 수 있고 좀 열심히 안 해도 석 달 만에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여성이 2,500만이나 칩시다. 여성 1,000만이 거기에 대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서울 강화문에 다 집결해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분들 앞에 와서 꿇어 앉아가지고 빌 거예요. 결단할 거예요. 그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구속되고 직위 박탈되고 탄핵당하는 거예요. 당하고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법원에도 많이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성들을 그렇게 통합하고 단결해 나가면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왜냐? 정치인들은 표로 삽니다. 정당도 표로 삽니다. 표로 살기 때문에 권력은 여성들의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권력을 지닌 여성들 앞에 쪼아릴 수밖에 없고 용서를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 대표를 하나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총여성 대표 여성 단체 회장을 찾아가요. 나이가 많은 선생님,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렇습니다. 이러면 그 여성단체 회장이 나 필요 없어. 너만 못 믿어. 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아니다. 그 모성에 성실하게 고소라는 그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 남편부터 설득해라. 나도 내 남편 설득해야겠다. 이때는 끝나봅니다. 거기에는 분쟁도 없고 소용돌이도 없습니다. 조용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럼 그 다음 선거를 치렀다. 선거도 조용하게 끝납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이당하고 보따리 들고 미국으로 도망가든가 일본으로 도망가든가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정권은 완전히 바꾸고 나서 그 자들을 다 잡아와가지고 행사법원에서 전다 정리를 해요. 그게 진짜 진정한 역사 정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주 쉽습니다. 몰라서 못했을 뿐이다. 알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이 진실을 전하면서 가면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모성이어서 성공을 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다 지금 불안정합니다. 나라가 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수습해가 정리를 해 나가면 모든 이런 힘은 대한민국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이 먼저 정리해가지고 가니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경제 발전이 되면서 정치 발전이 되면서 사회 문화 발전이 둥나라가 되면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세계인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라는 융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세계사회의 망고의 진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떠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남한은 노인들만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긴 남한은 노인들도 단계를 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나가면 또 험합니다. 뭐 나이에 따라 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을 약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제가 21년 동안 다니면서 사회 지도자, 맹망가들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분들은 받을 줄만 알았지.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위기상이 터지면 먼저 자기가 몸을 희생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희생은 그냥 나는 못하겠다.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다. 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내 나라는 맹망가들이 있으면 말씀드려보세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제가 서울에 있지만 기꺼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 위해서 특강을 해드릴게요. 그분들이 행복이 뭔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행복을 따라 그건 다 쳐버렸습니다. 학계의 원로들, 정치계의 원로들, 경제계의 원로들 다 찾아가 봤습니다. 투쟁을 해야 되는데 힘들다. 지혜를 짜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대중들, 국민들 이분들은 그대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나라 헌법은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을 안 순간 국민 대 국민으로서 진실을 전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먹고 가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변동이 없을 거예요. 죽고 나면은 우리 자식들, 손자들이 엄청난 어려운 세계에 살면서 불행을 겪을 거라는 게 예견이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광화문에 올 때도 자기 차비를 드리고 자기 은혜가 다 모여서 집회를 하고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여성들이 주로 돼가지고 국민 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어야 됩니다. 부정선거에 관한. 그리고 그 단체를 만들면은 회비를 내줘야 됩니다. 조그마한 회비라도 내주면서 유능한 사람을 쓰면서 회계보고를 하고 사업보고를 반드시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챙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라를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정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행동을 하시면은 세상은 바뀝니다. 그러면 정치가 바뀝니다. 왜 바뀌냐?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겁나는 게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 32년 해봤습니다. 국민들이 감시를 하면 굉장히 겁납니다. 귀가 항상 어수선하고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조금 이따가 예, 나중에 이제 부정선거를 이 정도 이제 어떻게 대처 방안까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표에 대한 그 부정선거 증거가 있습니다. 저 증거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아니 증거 없이 이거 말하면 중앙선관위가 고발을 해갖고 이런 일입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 증거를 더 공개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자개표기는 사용하면 부정선거라는 그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방송실에서 그 증거자료를 나오면 제가 증거자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방송실에서 방송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방송 나올 때까지 아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예. 우리가 굉장히 좋다 하는데 지금까지 4.15 부정선거만 팩트로 하면 제가 지금 예. 왔을 거예요. 아. 와서 인사를 안 해가지고. 아니 16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부정선거 이루어져가지고 유명가지고 박근혜고 상구 이번에 윤석열까지 뭐 문재인까지 싹쓸이가 부정선거가 예, 됐잖아요. 말씀드릴게요. 부정선거가 됐으면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니까 그 16대 대통령 선거물 소송에서 그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인용을 했으면 부정선거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인용이 되지 않고 나가니까 부정선거 공명선거로 되니까 그 시스템 그대로 계속 가보니까 사실은 다 부정선거인데 예, 이거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그 단서를 다 지키면서 갔으면 부정선거가 안 됐어요. 하나도 지키지 않고 가니까 부정선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16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자동으로 부정선거예요. 자동으로. 선관위가 선거법을 지키는 이런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따지지 않고 모름지기 선거무효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선관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순간 바로 무효.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저 QR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선거법에는 막대 그래프로 된 바코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외에는 다 위반입니다.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은 선거의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고 개표 참관 위반, 투표 참관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오면은 바로 법원 같은 데서는 선거 무효, 선거법 위반, 무효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부를 따지는 게 있습니다. 후보자, 정당, 제3자가 선거운동을 했어요. 불법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것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증거가 선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따져가지고 득표수보다 더 영향을 미친 것이 많으면 선거 무효 판결합니다. 그리고 행사 법원에서 검찰에서 바로 수사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이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잘못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홍준표 그 대구시장도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고, 그분도 선거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잘못 발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그렇게 잘못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선거 절차를 위반하는 것은 이거저거 볼 필요 없이 원천 이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무효. 이제 아시겠지요? 그것이 전자개표기 사용,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QR코드 QR코드 사용, 그 다음 창간이 없는 상태에서 개표 관리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 그렇습니다. 지금 그 4.15 선거에서 아동 수당을 주고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또 수당을 줬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부가 선거운동을 한 것이에요. 그런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따져요.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면 100%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때까지 판결해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근데 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4월 10일 선거가 총선이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예. 선거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예. 이대로 또 간다고 예, 합니다. 이대로. 이대로 어떻게 되는데? 예, 이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대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진실을 일반 국민들한테도 전하고 단체가 구성돼가지고 청와대의 단체 힘으로 압박을 넣을 수도 있고 국회의장한테도 압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어서 선거법을 바르게 고쳐서 선거 관리를 해달라.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그 일을 수행하려면 아까 여성들 단체를 만들어서 모성애 호소하는 것이 최고 효과적입니다. 찌꺼기도 남지 않고 싸움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이해가시고 요건 이제 정도는 옵니다. 정도에 대해서 이제 요거 누르시면 아, 요거 네. 좀 이쪽으로. 아빠는 잘 되는데 사용할 줄 몰라서 제가 다음 잠깐요. 네, 다음. 아, 예, 이제 이것은 뭐가 하면은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원래 전 국민을 상대로 전 세계에 전자개표기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명칭을 전자개표기라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맹치는 바꿔놨어요. 그래 그 내용이 신문에 보도한 내용이 전자개표가 아닌 완전한 엉뚱한 장비로 신문에 홍보를 했는 것이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 돈을 8천만 원 정도 국고를 쓰면서 그런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행위를 했는데요. 다음 여기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세로로 되는데 선거 결과 신뢰성 훼손한 허위 광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시민단체에서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한다고 하니까 중앙선관위가 시민단체를 보고 허위 광고한다고 하고 있는데 다음 이것이 언론재단에 지급한 금액 예산입니다. 7,200만 원인데 또 준비하고 뭐 기타 행사하고 8천만 원 이상을 썼어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중앙일간지에 난 신문 내용입니다. 저기 주 내용을 보면은 투표지고 여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고 허위 광고를 하고 있어요. 중앙선관위가 도리어. 전자개표기는 운영 프로그램과 투표지 분류기로 구성된 통합체입니다. 전자개표기는.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다 하면 전자개표기가 아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완전 국민들 상대로 허위 광고를 해대했습니다. 다음.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여기. 이 공문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추가 구입하는 구입 계획서입니다. 제가 선관위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런 내용이 직원들한테 한 번도 공람된 적이 없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이 내용을 모릅니다.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부정선거 한 부분은 직원들한테 공람을 하지 않으니까 직원들은 모릅니다. 그게 30년, 40년 근무한 직원들도 전혀 부정선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약해놨는데 저 공문에 보니까 전자개표기가 어떤 장비라는 정의를 해뒀어요. 저기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나옵니다. 개표기는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미분류 투표지로 구분하는 투표지 분류장치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 제형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제형 컴퓨터 안에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통합 시스템으로 투표지 분류기와 제형 컴퓨터는 1대1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전산조직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해 가시고요. 그리고 조달청에서도 정부 물품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조직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이 그 공모입니다. 여러분들 조혜주 아시지요? 예. 조혜주, 부정선거 조혜주. 조혜주가 선거과장입니다. 저 선거과장이 조혜주라고 서명을 해뒀죠. 조혜주가 선거과장 때 결제한 공문입니다. 그 결제한 공문에서 전자개표기가 어떤 장비다. 이것이 나오면 이것이 이렇게 정의되어 나오니까 아까 앞에 그 언론 보도자료 그것이 허위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음 조금 수도 좀 내려고 여기에 그 지금 밑줄 끄는 내용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올리고 다음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선거에 대변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선거 소식지를 만들어서 전 국민 상대로 계도를 한 내용입니다. 내용 요지가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는데 그 당시에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다 만들었습니다. 전자투표기를 만들어 사용하려니까 국민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개표 부분에만 전자개표기를
개발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취지의 선거 소식입니다. 황교안 대표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 정당의 표기를 650대 개표기를 1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가 있다. 이 나옵니다. 다음. 이 선거 소식입니다. 조금 위로 올리고 서서히 올리세요. 위로. 다음. 아니 다음. 수고. 네. 여기 내용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전자의 표기는 개발 활용 거절한 거야 돼요. 전자투표기 전 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전자개표기는 전산 조직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2002년 12월 16일 16대 대통령 선거 전에 국민 상대로 계도한 선거 소식입니다. 아까 앞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국회 예비심사 보고를 합니다. 예비심사를 보고를 하면서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라고 국회에 보고를 합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줘서 잘 활용하고 잘했습니다. 이제 이런 공문입니다. 공문 중에 전산조직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버렸습니다. 다음. 이것은 예비비 지출 승인입니다. 예비심사 보고서인데 중앙선관위가 국회에다가 예산을 요청하는 그런 문서에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했는데 다음에 예산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지원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이거 보세요. 잠깐. 여기에 비출거리인데 보세요. 개표 사무관리의 전산조직에 의한 실시는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전산조직에 사용한다는 게 명확합니다. 다음. 여기는 아까 예산안 검토보고서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이것은 저는 이 내용은 2002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고 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표지 검증을 했습니다. 투표지 검증한 결과 자료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내용 중에 해킹 증거가 나와버렸습니다. 해킹 당한 그 내용입니다. 조금 올려주세요. 다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전자개표라고 공시를 했다고 했죠. 공시한 그 차망을 제가 그걸로 풀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전자개표를 사용했다고 공시한 자료입니다. 명확하게 나옵니다. 다음. 여기에서는 조혜주가 선거 과정으로서 인터뷰를 합니다. KBS 김주석 앵커하고 조혜주가 어떻게 발언하느냐. 컴퓨터 시스템으로 개표 관리를 한다. 개표가 끝난과 동시에 바로 개표 방송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해서 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 조혜주 사진입니다. 조혜주 나와서 인터뷰하는 사진이에요. 다음. 이것은 2008년 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중앙선관위 회로입니다. 이때 국정감사직에 제가 증인으로 나가서 제가 밝혔습니다. 부정선거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 이름이 바뀌었 새누리 정당이 바뀌었고 민주당 간사들이 국정조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그 당시 행안위 위원장이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때 부정선거 밝혀야 하는데 그 회의록 일부를 제가 추출해야 합니다. 다음. 여기 회의록입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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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 당시 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이명수 국회의원이 부정선거 그러면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검증을 했느냐? 검증을 했다 했어요. 했다 했는데 프로그램 검증 자료를 달라 했더니 허위 자료를 제출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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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 이거 조회조 나오세요. 총괄팀장 조회조. 이 관련된. 다음. 다음. 계속 넘어가세요. 네, 계속 넘어가세요. 다음. 계속 끝까지 넘어가세요. 이제 잠깐만.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나라당 2003년 1월 27일 날 투표지 검증에서 해킹 조작 증거가 나와버렸어요. 다음. 이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희 단체에서 7개 선관위 검증 조서를 제가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노원구, 선행원구, 부평구, 어정구시, 안성시, 공주시, 철원군에서 확정된 투표소보다 표가 많은 경우도 나왔어요. 이거 부정선거죠. 표가 많으니까. 그 다음 조금 올리고 근데 저기 홍표가 310개 나왔어요. 그 다음 무효표가 100개 나왔어요. 저거 자체가 그 당시 대통령 선거는 인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데 해커가 들어와서 조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선거관리 자체는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는데 내다보기 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원천적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중앙선관위는 침묵을 하고 있고 대법원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법원에서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국민들이 부정선관위 뭔지 알 수 있는데 다 이걸 받아버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걸 보고 완전한 허위 보도자료를 제출해서 국민들한테 부정선거 없었다는 내용을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다음. 계속으로 가세요. 계속으로 가세요. 계속으로 가세요. 계속으로 가세요. 계속.
계속 올라가세요. 그건 이 선거 소식기를 통해서 전국민 상대로 완전히 허위 보도 자료를 그 다음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제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거 완전 거짓말 내용을 보도 자료로 내보냈습니다. 다음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장의 피해가 사건이 되니까 보잘것없는 장비다 하면서 또 거짓말합니다. 다음 됐습니다. 이것은 이 사기 판례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잠깐 내고 다음 계속으로 다음 장까지. 됐습니다. 이 개표 사항표입니다. 다음 이 개표 사항표 올리고 이 개표 사항표는 확인 등재를 하는데 서명하고 날인을 같이 해야 됩니다. 서명이 빠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서명이 다 빠졌어요. 우리가 보험계약을 할 적에 서명하고 날인하지 않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빠져도 무효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전국 개표사항도 다 무효였습니다. 다음. 근데 이거 사실은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제가 왜 이걸 보여야 되냐면 공문, 중앙선관위 공문, 법원 결정 내용에서 그리고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공문에서 보면 전자개표는 전산조직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해뒀습니다. 이것을 그 판결문에, 사기 판결문에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기계, 망치하고 도끼, 갔으니까 컴퓨터하고 완전한 엉뚱한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도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을 한 거예요. 법관들이. 반드시 대법원 판결문에 올리는 그 내용은 증거에 의해서 올립니다. 증거도 없는 것을 전자개표기는 기계장치라고 판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완전 사기 판결이었거든요.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지는 모릅니다. 대법원이 이런 행위를 해버렸습니다. 부정선거를 하게끔 문을 열어두고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뭡니까? 판사들은 양심에서 재판합니다. 대법원은 저때부터 사법농단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부정선거를 은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하는 위원장이 270명 정도 됩니다. 연인으로 치면 지금 3,000명 이상 될 것입니다. 3,000명 이상 되는 법관들이 전다 조치를 받아야 돼요. 법원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거무효 소송 판결을 안 합니다. 판결을. 그 임기만 넘어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 공무원입니다. 모름지기 국민을 위해서 바른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면서 국민들한테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딱 정리해야 될 것은 전자개표기는 사용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부치오조 위반이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다. 중앙선관위가 기계장치라고 우기는데
거짓말 하지 마라. 대법원 너는 빨리 너 스스로 이 판결을 결정해라. 고쳐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고쳐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엄하게 주권자이기 때문에 엄하게 요구하고 지시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폭력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법원도 우리 세금으로 만드는 기구고 그 법관들도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합법적인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서 해라. 그리고 국민은 뭡니까? 여론하면서 단체를 크게 만들어서 하면 그들은 다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선거 사범이기 때문에 평생 감옥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한 근거에서 열심히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법에 고발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권리가 뭐냐? 인간의 최고 귀중한 권리, 표현의 자유, 부정선거를 봤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부정선거다. 이 투쟁은 기본입니다. 그러고 내가 책을 만들어가지고 또 알릴 수 있어요. 언론 출판의 자유랍니다. 그게 우리 기본권 중에서 기본권이에요. 그것을 법원이 억압을 하고 검찰이 억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이 광명천지하에 이 민주화가 많이 진행된 이 상황에서 지금 그 행위를 법원이 앞장서고 검찰이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는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가만 침묵을 하고 있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여러 지역구에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한 분이 가가 말씀드리기 힘들면 여러 분이 가가지고 부정선거 해결해 주세요. 이를 놓고 정치를 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걸 듣고 비록 부정선거가 아니라도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고 보고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도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국회의원이 증거가 있느냐 하면 이 증거를 갖다 밀어요. 이 후방대에 증거를 다 보내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판단하시라. 판단 못하면 굉장히 뭡니까 야단을 치고 됩니다. 왜냐? 능력 없는 정치인은 국민들로부터 야단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절대 기죽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당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주권이 바로 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옛날로 치면 왕입니다. 왕. 여성 대신분들은 여왕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압박을 넣으면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질문 네. 해주세요. 선거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바꿔. 가만히 선거법 제도예요. 선거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선거법 제도를 해가지고 잠깐. 예, 선거법 제도를 해가지고 이걸 바꿀 수 없는지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시기로 전자개포기가 전자불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우체국에 봉사를 다녔거든요. 우체국에 봉사를 다니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부산진이잖아요. 그럼 부산진에 그 편지가 포기돼야 기계로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니까 기계로 올라가니까 거기서 부산진 편지 아니면 옆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무슨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전자 이 개포기 같은 그게 오히려 나을지 싶은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뭐 대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선생님은 여러 군데로 지금 다니신다면서 좀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체국에 뭡니까 그 불육이
그것도 전산조직이고요. 그것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전장의 표기는 그거에 비하면 정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거법 이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고치냈는데 예. 그럼 뭐 최고 같은 그런 거를 내가 제도를 해가지고 해야지. 제가 말씀드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 전장의 표기를 그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를 알리고 여론화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전장의 표기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장의 표기 때문에 해킹 조작을 당하기 때문에 A 후보자가 당선되든 B 후보자가 됩니다. 개표장에 가보면 참관인이 참관을 잘못해도 그 3% 정도 차이가 나면 수개표로 전장의 표기를 조작이 될 수가 있어요. 수개표를 하는데 대강대강은 3%를 못 잡습니다.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장 한 장 카드 놀이하듯이 봐야 그게 완벽하게 잡히는데 우리 그 선관위 직원들 인간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잡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지금 선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 3% 범위 내에서 그런 표가 오류가 됐을 때는 그 당선 결정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투표는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 또 질문하세요.